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찬 대형 장례식장. 저는 구석진 자리에 서서 이 모든 광경을 바라봤어요. 아버지 장회장의 장례식이었죠. 화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언론사 기자들까지 몰려와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었습니다. 역시 재벌가 장례식은 다르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어요. 저는 손을 주머니에 깊숙이 찔러 넣고 서 있었습니다. 25년을 살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선 건 처음이었거든요. 이복형 장석훈과 장민재가 상주석에 앉아 조의를 받고 있었어요. 두 형은 검은 정장이 잘 어울렸습니다. 반면 저는 대학생 때 사놓은 낡은 정장을 입고 있었죠. 소매가 조금 짧았어요. 민호야, 여기 와서 인사해. 석훈이 저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전혀 없었어요. 의무적으로 하는 말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조문객들에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저 애가 사생아구나. 아버지 닮았네. 속삭이는 소리들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가족 안에서 무시당하거나 차별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의 주인공처럼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여러분도 소름이 돋을 거예요.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빨리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드디어 유산 발표 시간이 왔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쳤어요. 장석훈에게는 강남 빌딩과 계열사 지분을 상속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장민재에게는 호텔 체인과 부동산을 상속합니다. 또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제 차례가 왔어요. 장민호에게는. 변호사가 잠깐 멈춰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교회 야산의 묘지 한 칸을 상속합니다. 순간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곧 웅성거림이 시작됐습니다. 묘지 한 칸이라고? 역시 사생아는 다르네. 사람들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고개를 떨구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석훈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민호야, 아버지 마음을 이해해. 하지만 그의 눈에는 동정보다는 우월감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민재도 고개를 끄덕이며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때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런데 구석에서 누군가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시선을 느꼈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40대 정도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얼굴이 묘하게 익숙했어요. 누구지? 생각하려 했지만 그 여자는 이미 사람들 사이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상했어요. 왠지 그 여자가 저를 아는 것 같았거든요. 장례식이 끝나고 저는 혼자 밖으로 나왔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묘지 한 칸이라. 중얼거리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아버지는 죽어서도 저를 무시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 걸까요? 저는 아버지가 남겨준 묘지를 찾아 나섰어요. 유산 목록에 적힌 주소를 보니 시내에서 한참 떨어진 야산이었습니다. 버스를 몇 번 갈아타야 했어요. 정말 이런 곳에 묘지가 있나?
산길을 걸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길은 점점 좁아지고 잡초가 무성해졌어요. 1시간을 더 걸어서야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잡초로 뒤덮인 황량한 언덕이었습니다. 여기저기 낡은 비석들이 쓰러져 있었고 관리되지 않은 무덤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역시 아버지다운데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에게 남겨준 게 이런 버려진 땅이라니요.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지 오래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한 무덤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다른 비석들과 달리 이 묘비는 상태가 양호했어요. 이름은 지워져서 알아볼 수 없었지만 표면에 이상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무릎을 꿇고 자세히 살펴봤어요. 동그라미와 선이 얽혀 있는 복잡한 모양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한자로 된 글귀도 있었어요. 하지만 글자가 흐릿해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묘비를 만져보니 차가운 돌의 감촉이 전해졌어요. 아버지는 왜 나에게 이걸 남긴 걸까?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저를 무시하려고 한 건 아닌 것 같았어요. 주변을 더 살펴보니 이 묘지만 유독 달랐어요. 위치도 다른 무덤들과 떨어져 있었고 묘비의 크기도 컸습니다. 게다가 돌의 재질도 달라 보였어요. 혹시 여기에 뭔가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들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제 상상일 수도 있었거든요.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묘비를 한 번 더 쓰다듬고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다시 와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돌아가는 길에 문득 어릴 때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한 번도 안아주신 적이 없었어요. 생일에도 명절에도 관심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죽어서 저에게 남긴 게 이 황량한 묘지라니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중얼거리며 산을 내려왔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다른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단순한 분은 아니었거든요. 일주일 후 저는 원룸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캔버스 앞에 앉아 붓을 들었지만 도무지 집중이 안 됐습니다. 계속 그 묘지 생각만 났거든요.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했더니 석훈과 민재였습니다. 두 형이 제 집에 온 건 처음이었어요. 어서 와. 문을 열어줬지만 두 사람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석훈의 눈에는 짜증이 가득했어요. 민호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석훈이 방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좁은 원룸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민재는 코를 찌푸렸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사는 거야? 민재가 비웃듯 말했어요. 냄새도 나고 너무 좁잖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형이 왜 왔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분명 묘지 때문일 거예요. 앉아. 석훈이 소파를 가리켰어요. 하지만 저는 서 있었습니다. 왠지 앉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민호야, 솔직히 말할게. 석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넌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야. 아버지가 실수로 만든 자식일 뿐이지.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알고 있던 사실이지만 직접 들으니까 달랐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포기해.
민재가 덧붙였습니다. 그림이나 그리며 살아라. 어차피 아버지 유산은 우리가 다 가져가니까. 무슨 소리야?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나도 아버지 아들인데. 아들? 석훈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버지가 너한테 뭘 남겨줬는데? 버려진 묘지 한 칸 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느껴졌어요. 실제로 저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거든요. 보라고 할 말이 없지? 민재가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우리는 수백억을 받았는데 너는 고작 묘지 하나잖아. 그 묘지도 팔 생각은 마. 석훈이 경고하듯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저는 입을 꽉 다물고 있었어요. 화가 났지만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아무것도 갖지 못했거든요. 우리 이제 가볼게. 석훈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앞으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부끄러우니까. 그래, 그냥 조용히 살아. 민재도 따라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저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나도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형들처럼 사랑받고 싶었다고. 두 사람이 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석훈이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사랑? 우리가 사랑받았다고 생각해? 아버지는 누구도 사랑하지 않았어. 오직 돈과 권력만 사랑했지. 그러니까 넌 더더욱 꿈꾸지 마. 민재가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넌 그냥 아버지의 실수야. 두 사람이 나간 후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25년 동안 느껴왔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왜 나는 태어났을까? 중얼거렸습니다.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이 이렇게 큰 상처가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생겼습니다. 복수하고 싶다는 마음이었어요. 그날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며칠째 계속된 장마였습니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형들이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아버지의 실수라. 이불을 뒤집어 쓰고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저는 그냥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걸까요? 새벽 3시가 넘어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밖에서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묘지가 떠올랐어요. 비에 젖은 묘비는 어떤 모습일까? 갑자기 그곳에 가고 싶어졌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우산을 챙기고 밖으로 나갔어요. 새벽 버스는 없었어요. 할 수 없이 택시를 타고 산 입구까지 갔습니다. 거기서부터는 걸어야 했어요. 비를 맞으며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1시간 후 묘지에 도착했어요. 빗물이 온몸을 적셨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 묘비 앞에 선이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빗물에 젖은 묘비 표면에서 뭔가 다른 모양이 보였거든요. 무릎을 꿇고 자세히 살펴봤어요. 물이 스며든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구분되면서 새로운 무늬가 나타났습니다. 마치 지도 같은 모양이었어요. 선들이 연결되면서 길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손으로 묘비를 문질러 봤습니다. 그러자 더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분명히 지도였습니다.
그것도 이 근처에 지형을 그린 것 같았어요. 지도 한쪽 끝에는 작은 건물 모양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X 표시가 있었습니다. X 표시라. 혹시 보물지도인가?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정말 뭔가를 숨겨둔 건 아닐까요? 묘지를 남겨준 이유가 따로 있는 건 아닐까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뒀어요. 비가 그치면 지도가 사라질 수도 있었거든요. 몇 장을 찍은 후 다시 묘비를 살펴봤습니다. 지도를 보니 이 산의 반대편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곳에 뭔가 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제가 착각하는 걸까요? 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산이 저기 있는 건가? 중얼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심도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있을 수 있을까요? 영화나 소설에서나 나오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래도 확인해 볼 필요는 있었어요. 혹시 모르잖아요. 정말 아버지가 뭔가를 숨겨둔 건지도 모르니까요.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묘비에 마지막 인사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내일 다시 와볼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기대와 의심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휴대폰 사진을 보며 지도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골짜기로 가는 길을 찾으려고 인터넷 지도와 비교해보고 있었습니다. 똑똑똑. 또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또 형들인가? 짜증이 났지만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런데 밖에 서 있던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장례식 때 저를 바라보던 그 여자였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낮에 보니 더 또렷했어요. 민호 씨 맞죠? 여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은주예요. 회장님의 옛 비서였습니다. 아버지의 비서요. 이 기억이 났어요. 어릴 때 몇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보이지 않았었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할 말이 있어서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줬어요. 은주는 방 안을 둘러보며 들어왔습니다. 이런 곳에서 사시는군요. 차라도 드릴까요? 어색하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은주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었지만 저도 앞에 앉았습니다. 은주는 잠깐 저를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왔어요. 은주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데요? 민호에게 묘지를 주는 건 벌이 아니라 선물이라고 하셨어요. 은주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곳에 진짜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하시면서요. 심장이 쿵 뛰었어요. 역시 제 추측이 맞았던 거예요. 정말요? 어떤 보물인데요? 그건 직접 찾아봐야 안다고 하셨어요. 은주가 가방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걸 보세요. 사진 속에는 젊은 아버지와 어떤 여자가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죠? 물어봤더니 은주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당신의 친어머니예요. 은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와도 관련이 있는 분이죠.
무슨 뜻이에요?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복잡한 이야기예요. 은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장님은 당신 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고민하셨거든요. 하지만 결국 둘 다 선택하지 못했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아버지의 과거에 대해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아팠거든요. 그래서 묘지에 뭘 숨겨두셨다는 거예요. 화제를 돌렸어요. 산 너머 골짜기에 오래된 산장이 있어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거기 가보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역시 제가 본 지도가 맞았어요. X 표시가 있던 곳이 바로 그 산장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은주가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석훈 씨와 민재 씨도 이미 눈치챘을 거예요. 곧 움직일 겁니다. 형들이 알고 있다고요? 회장님이 뭔가 숨겨뒀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은주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보세요. 늦으면 안 돼요. 은주가 나가려고 하자 저는 붙잡았어요. 잠깐 더 자세히 말해주세요. 정확히 뭐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제가 말해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문을 열고 나가면서 은주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회장님은 당신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걸 꼭 기억하세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산장을 찾아 나섰어요. 은주가 알려준 방향으로 산을 넘었습니다. 3시간을 걸어서야 골짜기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정말 오래된 산장이 있었습니다. 나무로 지어진 2층 건물이었는데 관리되지 않아서 낡아 보였어요. 하지만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여기가 맞나? 문을 열어보니 먼지가 풀풀 날렸어요. 하지만 안은 생각보다 깨끗했습니다. 누군가 가끔 와서 정리한 것 같았어요. 1층을 둘러봤지만 특별한 건 없었어요. 오래된 가구들과 책상, 의자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봤어요. 2층에는 작은 방 하나와 서재가 있었어요. 서재 안에는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대부분 경영학이나 철학 관련 책이었어요. 아버지가 읽던 책들인가? 책장을 뒤지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한 칸이 비어 있었는데 벽에 작은 구멍이 있었습니다. 손가락을 넣어보니 스위치 같은 게 있었어요. 눌러보니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책장 한쪽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비밀 공간이?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책장 뒤에는 작은 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커다란 금고가 놓여 있었어요. 금고는 전자식이었어요.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열리는 방식이었습니다. 비밀번호가 뭘까? 생각해봤지만 감이 오지 않았어요. 혹시 싶어서 제 생년월일을 입력해봤어요. 삐소리가 났습니다. 틀렸다는 뜻이었어요. 그럼 뭐지? 아버지의 생년월일도 시도해봤지만 역시 안 됐어요. 그때 문득 묘비에 새겨진 문양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그 문양에 숨겨진 의미가 있을까요? 휴대폰으로 찍어둔 사진을 다시 봤어요. 문양을 자세히 보니 숫자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동그라미와 선의 조합이 숫자를 나타내는 것 같았어요. 해독해보니 6자리 숫자가 나왔습니다. 25만 717. 혹시 싶어서 입력해봤어요. 띵동 소리와 함께 금고문이 열렸습니다. 드디어
가슴이 뛰어서 터질 것 같았어요. 금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안에는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제일 위에 있던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석훈과 민재의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평범한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두 형이 어떤 남자와 만나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돈봉투를 주고받는 장면이었습니다. 뒷면에는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었어요. 다른 서류들도 살펴봤어요. 비자금 조성 내역서, 탈세 관련 장부, 부정 입찰 증거 자료들이 빼곡했습니다. 모두 석훈과 민재가 관련된 것들이었어요. 형들이 이런 일을 했다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점잖게 굴었지만 뒤에서는 이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봉투를 열어보니 부동산 소유권 문서가 나왔어요. 강남의 땅 몇 필지를 아버지 명의로 사둔 것 같았습니다. 현재 시가로 계산하면 수백억 원은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맨 아래에는 아버지가 직접 쓴 편지가 있었어요. 손이 떨려서 겨우 펼칠 수 있었습니다. 민호야, 이 편지를 읽는다는 건 내가 죽었다는 뜻이겠구나. 미안하다. 살아있을 때 너에게 잘해주지 못해서. 아버지의 필체였어요. 내 형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탐욕스러웠다. 회사 돈을 빼돌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지. 이 증거들은 그들을 막기 위한 보험이었다.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가 저를 미워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보호하려고 했던 거예요. 너는 내 아들들 중에서 유일하게 깨끗하다. 그림을 그리며 정직하게 살고 있지. 그래서 너에게 진짜 유산을 남긴다. 이 증거들과 부동산 문서들을 잘 활용해라. 마지막 문장을 읽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아버지가 날 가장 믿었던 거야.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금고에서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밖에서 소음이 들렸어요. 차 소리 같았습니다. 누가 이런 곳까지 와? 창문으로 내다보니 검은 승용차 2대가 서 있었어요. 차에서 석훈과 민재가 내렸어요. 그리고 덩치 큰 남자 몇 명도 함께였습니다. 어떻게 이곳을 알았지? 당황스러웠어요. 민호, 나와. 석훈이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어. 더 이상 숨을 수 없었어요. 서류들을 가방에 넣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석훈과 민재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역시 여기 있었구나. 민재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못 찾을 줄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요? 저도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아버지 비서 은주가 알려줬지. 석훈이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그 여자는 우리 편이야.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은주가 저를 속인 거였나요? 아니면 협박을 받은 걸까요? 뭘 찾았는지 내놔. 민재가 손을 내밀었어요. 어차피 내 거 아니야. 안 돼요. 저는 가방을 꽉 껴안았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저에게 남긴 거예요. 정말 웃기네. 석훈이 손뼉을 쳤어요. 아버지가 너 같은 놈한테 뭘 남겨.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돌아보니 은주가 나타났습니다. 은주 누나.
민재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수고했어요. 하지만 은주의 표정이 차가웠어요. 수고했다고요? 제가 언제 당신들을 도왔나요? 뭐? 석훈이 당황했습니다. 누나가 여기 장소를 알려준 거 아니에요. 저는 민호 씨만 알려줬어요. 은주가 저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하네요. 그제야 알았어요. 은주는 저를 속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들을 따돌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누가 알려준 거야? 민재가 초조해했어요. 당신들이 민호 씨를 미행했겠죠. 은주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정말 치사한 방법이네요. 석훈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어쨌든 찾았으니까 된 거 아니야? 민호야, 그 가방 내놔. 싫어요. 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놈이. 석훈이 달려들려고 했어요. 그때 은주가 막아섰습니다. 잠깐만요. 은주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서류 뭉치였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석훈과 민재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자신들의 범죄 증거였거든요. 어디서 그걸?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회장님이 미리 복사해 두셨죠. 은주가 웃으며 말했어요. 당신들이 뭘 하는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 아버지가? 석훈이 벙찐 표정이었어요. 그래요. 회장님은 당신들을 믿지 않았어요. 은주가 서류를 흔들며 말했어요. 오히려 민호 씨만 믿으셨죠.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아버지가 정말 저를 사랑했던 거였습니다. 이 서류들이 언론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은주가 협박하듯 말했어요. 감옥에 가게 될 거예요. 석훈과 민재가 서로 얼굴을 보며 당황했어요.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형들, 지금까지 저를 무시하고 모욕했죠. 저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를 거예요. 민호야, 우리가 잘못했다. 석훈이 급하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서류들 좀. 안 돼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진실이 밝혀져야 해요. 다음 날 저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검찰청에 갔어요. 석훈과 민재의 범죄를 고발했습니다. 동시에 언론사에도 자료를 넘겼어요. 일주일 후 뉴스에 대서특필됐어요. 재벌 2세들의 추악한 민낯 장회장. 아들들 비자금 조성 혐의 연일 터져나오는 기사들을 보며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석훈과 민재는 구속됐어요. 회사 주식은 폭락했고 그들이 상속받은 재산도 대부분 몰수될 예정이었습니다. 반면 저는 아버지가 숨겨둔 부동산을 상속받았어요. 법적으로도 문제없는 깨끗한 재산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수백억 원의 재산을 갖게 됐죠. 은주가 저를 찾아왔어요. 카페에서 만났는데 그동안 고생이 많았는지 조금 야위어 보였어요. 고생 많았어요. 은주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은주 씨가 더 고생하셨을 텐데요. 저는 고마움을 표했어요. 없었다면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회장님께서 부탁하셨거든요. 은주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민호를 꼭 도와달라고 하시면서요. 정말 아버지가 저를 생각해 주셨던 거네요.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그럼요. 회장님이 제일 아끼셨던 아들이 민호 씨였어요.
은주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왜 살아계실 때는 차갑게 대하신 거죠? 궁금했던 걸 물어봤어요. 보호하시려고 그러셨어요. 은주가 설명했어요. 석훈 씨와 민재 씨가 질투할까 봐서요. 미리 알았다면 민호 씨를 해쳤을지도 모르거든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아버지의 냉대는 사랑의 다른 표현이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뭘 하실 거예요? 은주가 물었어요. 그림을 그릴 거예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돈 걱정 없이 마음껏 그릴 수 있겠죠. 좋은 생각이에요. 은주가 박수를 쳤어요. 헤어지면서 은주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회장님이 가장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묘지를 들렀어요. 이제는 제 소유가 된 땅이었습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야 알겠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를 정말 사랑해 주셨던 거죠?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스쳤어요. 마치 아버지가 답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생아라고 놀림받던 제가 결국 아버지의 진짜 후계자가 됐네요.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어요. 이제는 슬퍼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묘비를 한 번 더 쓰다듬고 일어섰어요. 앞으로는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석양이 묘지를 비추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버려진 땅이 아니라 희망의 땅이 됐어요. 고맙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인사를 하고 산을 내려왔어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와, 정말 소름 끼치는 반전이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민호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들려주세요.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예상했던 결말이었나요? 민호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더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다음 영상도 더욱 소름 끼치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유쾌한 하루 되세요.